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오늘도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약간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함께 57,000달러 선까지 올랐었다가 지금은 55,000달러 혹은 다른 거래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은 54,000달러대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비슷하죠. 잠깐 올랐었다가 비트코인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상승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힘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 또 한 번씩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 한은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할 예정이다. 자, 만약에 이 한은에 원화가 연동된 CBDC가 나오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수요를 감소시킬 것.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본인이 이렇게 믿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막 갖다 던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CBDC가 나오든지 말든지 비트코인은 상관없죠. CBDC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은행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중앙은행이나 각국의 정부 같은 경우도 더욱더 손쉽게 돈들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또 신나는 그들만의 파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때문에 불안한지 여기 계신 이 두툼한 양반, 국제결제은행의 총재죠. 암호화폐는 투기적 도구라면서 더욱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암호화폐를 또 조지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디지털 코인들은 일부 차익거래 내지는 어떤 규제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또한 투기적으로 암호화폐들이 중점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본인도 음식에 투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서 뭐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해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전혀 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사이버 화폐의 어떤 우월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규제는 왜 하는데 이 쫄았으면서 안 쫄았다고 태어난 척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딱 봐도 각국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각국의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긴장을 하느냐? 레이 달리오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국가는 공급과 수요를 통제하는 독점적 위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농장주들이 개돼지들을 관리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사료로 달래는 것이겠죠. 이 사료를 통해서 개돼지들을 통제하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종들은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개돼지임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사료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농장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개돼지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개돼지들이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사료를 빼앗거나 없애버려야만 하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국가들은 다른 자산과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특정 상황 속에서 이전에 미국에서 금의 개인 소유를 금지했었던 것 같이 비트코인의 소유 또한 금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지적을 한 것인데요.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짱 박혀있기 때문에 개인키가 없으면 빼앗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거나 세금을 강하게 물리는 그런 대안들을 정부가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부분 역시 더욱더 많은 공적 자금이라든지 거대한 회사들, 투자은행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을 쪼일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의 본연의 의지가 기존 은행권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은행권과 손을 잡아야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나.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 미드 제작사 비콘 픽처스, 전에 캐슬이라는 미드를 만들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암호화폐 창업자들의 삶을 다루는 10부작 암호화폐 코미디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관련 TV쇼 같은 경우는 NFT로 또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고 에피소드를 토큰화해서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다가오는 25일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메인넷 출시에 이어서 내일 같은 경우 26일 같은 경우 NFT 플랫폼을 또 출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출시되게 될 상품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파트너십을 맺었었던 에스턴 마틴 F1 팀, 엑셀 맨도어, 그리고 유명 힙합 가수인 스눕독 관련된 상품들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FT를 통해서 크게 뜬 코인 중에 하나죠. 엔진 코인. 이번에 게임 특화형 SNS인 루데나 프로토콜과 또 제휴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루데나 프로토콜이 개발하는 게임 전문 소셜미디어 게임톡톡에 NFT 기능 및 엔진 개발의 스케일링 솔루션을 통합시켜서 친환경 에너지 효율이 좋은 방법으로 NFT를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왈튼 체인에서 조만간에 에어드랍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어드랍 소식과 함께 왈튼 체인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인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차트인데 지금 이더리움 상황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네요. 일단 달러 차트 저항이 얻어맞고 뚫지 못하고 바로 꼬꾸라지고 있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밑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파이 프로젝트 카바랩스에서 디파이 전용 지갑 브릿지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뭐 특별하게 대단한 기능은 없고요. 이 지갑에 대한 신뢰성 및 가용성을 대폭 향상했으며 안전성 향상, 지연시간 감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별거 없네. 자, 그 다음에 전문 트레이더 분들께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다가오는 3월 26일 6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섣불리 비트코인에 손을 대지 않고 이후에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방향성 및 안정화가 된 후에 거래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과연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소식 중에 가장 큰 소식이었었죠. 저도 게시판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게 할 것이라는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미 나왔었던 사실이었었는데요. 이제부터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이 테슬라 값으로 비트코인을 받으면은 그것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게시판 글의 뒤쪽에 적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좀 더 가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현금화를 안 시킨대요. 이거를 또 기자는 존버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존버가 아니죠. 그냥 좀 더 나은 선택을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론 머스크는 추가 트윗을 통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올해 안에 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자. 자, 그리고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창립자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가 되지 않아도 이미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술적인 면에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화폐라기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었고 화폐로서 많이 활용이 됐었던 것은 금보다는 은이었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들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테슬라 펌핑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었으나 추세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다. 약세가 보여진다라고 이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의 말대로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54,000달러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반면에 이 블런츠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최근에 ABC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진 트윗을 남겨주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으로 탱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7,000달러에서 떨어졌지만은 지금부터 다시 지지받고 지금부터 올라서 58,00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상단 추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 같은 경우도 이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하락형 수혜기를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요. 하락형 수혜기의 상단이 58,000달러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턴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한 58,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맞고 다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를 가능성이 일단 더 높은 패턴이기는 한데
그가 이어서 한 가지 또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쌍바닥. 비트코인은 추세 전환을 완전하게 할 때마다 쌍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대에서 쌍바닥 그리고 RSI에서 쌍바닥을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기를, 이 하락형 쐐기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강하게 내리꽂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부터 좋은 소식들과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더러운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우는 비트코인, 부디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크립토 토마토밭에 돼지 족발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